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그럼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8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강까지 우리는 알파와 베타의 개념, 투자 철학의 개념과 함께 개인이 할 수 있는 4가지 투자 전략인 지수 추종, 가치 투자, 자산 배분, 트레이딩에 대해 개괄적으로 훑어보았는데요. 지금 이 7강의 강의를 찍은 본질적 이유는 여러분이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투자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요성이 조금 더 와닿도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파죽 지세입니다. 올해 초에 트럼프 상호 관세 문제로 6,100에서 4,800까지 폭락했다가 AI와 반도체 테마에 힘입어 6,800까지 올라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항상 궁금한 질문은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사야 하나, 테슬라 사야 하나 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해줄 사람을 찾아 오늘도 유튜브를 찾고 누군가의 분석을 보고 계속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 주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지금 내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아니 홀드해야 할지. 그런데 이 모든 고민들은 전부 투자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뤘던 지수 추종, 가치 투자, 자산 배분 트레이딩, 이 중 하나의 투자 철학이 굳건하게 다져져 있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본인이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내공을 쌓은 끝에 스스로 추구해야 할 길은 적립식 패시브 지수 추종이라는 그런 단단한 철학을 정립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크게 불안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혹은 재무적인 펀더멘탈을 보는 방법을 익혀서 PER, PBR 기반 상대가치평가나 혹은 DCF 같은 내재가치평가 기법에 기반해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라면 현 시점에서 리서치와 가치평가를 해보고 고평가된 종목은 팔고 저평가된 종목은 매수하면 됩니다. 자산 배분 투자자라면 매크로에 대한 뷰가 있을 것이고 본인의 리밸런싱 스타일에 따라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또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다시 말해서 특별한 어떤 확률적 우위가 없다 느껴지는 구간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확률적 우위가 충분하다 판단되는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 즉 나는 시장에 어떤 실수를 활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로 매수 매도 의사결정에 이른다,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시장이 오르든 혹은 폭락하든 간에 이미 정립되어 있는 그 투자 철학과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95%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한 투자 철학이나 스타일이라는 뿌리가 없다 보니 지금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장이 앞으로 오를 건지 말 건지 이러한 막연한 질문들과 고민들에 대해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를 전전하면서 무언가를 짚어보려고 표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전 4가지 투자 스타일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 짧게 짚었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도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투자한다고 돈이 벌릴까,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 의구심은 매우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1번 자질은 비판적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기꾼들을 보면은 스포츠카, 수익 인증, 멋들어진 집, 시그니엘 이런 걸 보여주면서 믿음을 강요하게 됩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살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에 실패할 때 내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구심과 비판적 사고는 좋은 것인데,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서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업 분석을 해서 투자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고, 옆집 철수는 무지성으로 코인 사서 80%를 벌고, 그런 모습에 현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도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여러분이 길을 찾도록 도와드릴 북극성과 같은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거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투자가 근거 있는 투자가 되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ER, PBR부터 시작해서 더 세련되어 보이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 DCF 모형 같은 이야기까지 몰라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친구가 어떤 주식 사라고 말할 때 그 주식을 사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만 하셔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발전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근거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검색해 본 뒤 양쪽의 근거 중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본인이 감으로라도 판단해 보고 행동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메모장 하나라도 준비해서 매수 매도 결정을 할 때 한 줄이라도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적는 습관만 들여도 계속해서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지금이라도 AI 주식,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메타인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개인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주위 사람 중에 누가 무슨 제약 주식 사서 40% 벌었다, 혹은 옆부서 김대리가 이번에 엔비디아로 파이어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렇듯 초심자가 주식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주로 주식시장이 좋을 때, 주식의 좋은 이미지가 한창 부각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심자들은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돈을 버는 일, 공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수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됩니다. 애초에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보상을 얻는 행위죠. 그런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공격보다 수비가 더욱 탄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10% 손실을 보면 원금 복구하기 위해서 11%를 벌어야 하지만 30% 손실을 보면은 42%를 벌어야 원금이 회복되고 50% 손실을 보면 100%를 벌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당해보기 전에는 설마 내 돈이 반토막 나겠어 싶겠지만 25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인 매수 탑5는 QQQ, 스파이, 속슬, 테슬라 2배, 그 다음 테슬라 요렇게인데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7, 마이너스 78, 마이너스 48%였습니다. 탑5 중에 3개가 반토막 났죠.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죠. 그리고 다 수익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돈이 여러분 전세 보증금이었다면, 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몰래 증권계좌에 넣었던 비자금이다, 혹은 마이너스 대출 땡겨서 투자했다, 그런 돈이라면 과연 여러분이 그 돈이 77%, 48% 마이너스가 될 때 다 안 팔고 버텨서 지금까지 들고 있을까요? 거의 들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파는 경우가 다반사죠. 우리가 앞서 3강에서 패시브 지수 추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연수익률이 6에서 11%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설프게 1억으로 투자에 손댔다가 이게 5천만 원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지수 추종으로 복구하려고 하면 빨라도 2032년, 늦으면 2037년에 복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32세라고 하면은 44세가 되었을 때 겨우 원금 복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12년 동안 물가도 상승하겠죠? 그럼 물가까지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40 후반, 50세 정도 돼야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3배 레버리지 ETF를 사고 이제는 한국인을 겨냥해서 5배 레버리지 ETF까지 나온다고 하죠. 저는 그런 ETF를 만드는 업체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런 쓰레기를 받아먹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기겠죠. 옵션 트레이딩에는 변동성 스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이라고 해서 옵션이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값을 보여주는데 사실 복잡한 건 모르셔도 되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하락 쪽의 옵션이 비싸고 상승 쪽의 옵션은 쌉니다. 보험료로 비교하면은 하락을 예방하는 보험이 비싸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러냐면 주가 지수의 성질은 상승할 때는 스멀스멀 야금야금 오르는데 하락할 때는 엄청 급격하게 폭락하기 때문이죠. 아마 주식 투자를 좀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라 보는데요. 내가 10개월 동안 열심히 수익을 벌었는데 겨우 2, 3일 만에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본인에게 확률적 우위, 그리고 절제의 우위, 실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멈춰야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질 리가 없죠. 이렇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멘탈이 나가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서 지수 추종처럼 확률적 우위가 없는 사람도 수익을 벌 수 있는 어떤 안전한 방법으로는 100% 수익 내려니까 7에서 12년이 걸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쓰고 빚까지 끌어와서 더 넣고 그렇게 하다가 남은 5천만 원마저 날려버립니다.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46%가 손실을 입고 신규 투자자는 61%가 손실을 입는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통계들도 50에서 70% 정도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을 3가지로 요약해보면 요즘 주식이 엄청 오르던데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앞으로 손실을 입을 아까 전에 그 61%의 개인 투자자 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매우 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수 추종, 가치 투자, 자산 배분 트레이딩 혹은 그 어떤 방법론이든 간에 확고한 투자 철학과 스타일이 정립되어 있다면 이런 질문 자체를 던질 일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둘째, 그렇게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정립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주 길을 잃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북극성이 되어줄 키워드는 그 누구도 아닌 근거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초심자들이 주식으로 유입된 시기는 주로 주식시장의 아름다운 면만 부각된 시기다 보니 다들 돈을 벌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공격보다 수비가 탄탄한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자금이 반토막 나면은 빨라야 2032년 인플레까지 감안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2040년까지 원금 회복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종목을 보는 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